안녕하세요, 라이드TV 이상재입니다. 오늘은 음악을 좀 줄여볼까? 음악을. 안녕하세요, 라이드TV 이상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제네시스 GV80 행사장에 가서 또 하루 종일 시승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행사가 또 없을 때는 없다가 또 이렇게 또 있을 때 또 이렇게 휘몰아칩니다, 이놈의 시장이. 오늘은 쉐보레가 진짜 칼을 갈아서 내놓은 트레일블레이저, 드디어 쉐보레가 갈고 가른 칼을 꺼내놨습니다. 지금 쉐보레는 뭐 아까 잠시 Q&A 시간에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수시장 점유율에서 더 이상 쉐보레가 물러날 곳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대놓고서 질문을 한 기자도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쉐보레가 국내 내수 시장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보다 쉐보레가 이 모델의 출시를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기다려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가 제일 빠르게 많이 팔 수 있는 세그먼트, 그리고 이 차에 지금 오늘 가격도 상당히 잘 나왔고 스펙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기자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평을 들어보면 괜찮겠는데, 회심의 한 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많이 좀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오늘 시승은 지금 오늘 행사가 진행된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부터 김포 쪽에 이제 그 위치한 호텔을 경유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런 코스로 시승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출발은 하지 않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출발하면 본격적으로 시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시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형 SUV가 처음에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유입이 됐죠. 소형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경차를 하려고 사는 사람들, 초년생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소형 SUV의 매력을 느껴서 이제 딱 샀는데, 소형 SUV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지 이제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들을 해보시고, 구입도 해보시고, 샀다가 또 팔아도 보고 뭐 하고 했는데, 그 한계가 너무나 좀 여실하다는 거죠. 공간적이나, 엔진, 여러 파워트레인의 한계나, 여러 가지 한계를 이제 느끼고, 이제 상위 세그먼트로 이제 올라가실 분들은 이제 올라가시고, 또 새로운 유저층들이 이제 또 유입이 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한계점을 느껴서 그 한계점을 좀 많이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쉐보레가 인지를 하고, 그 문제점들을 좀 뛰어넘어 보고자 트레일블레이저라는 모델을 이제 상품성을 기획을 하고 제품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좀 뛰어넘어 보고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급을 뛰어넘는 임팩트를 주고자 한다. 임팩트 SUV라는 그런 표현을 아까 좀 하더라고요.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엔진 배기량은 다운사이징이라는 말이 나온 지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다운사이징의 엔진들이 좀 장착이 됐고요. 지금 트림은 한 5개 트림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등급, LS 등급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대의 가격을 맞췄어요. 1900만원대더라고요. 저는 그 1900만원대의 가격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구나. 가격 정책을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크게 데미지가 크고 안 팔릴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일단 엔트리 모델은 1900만원대,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모델들 프리미어랑 액티브랑 RS랑 그렇게 지금 라인업이 준비가 됐는데, 그 3개 모델 같은 경우는 2천만원대 중반, 한 2600만원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액티브 모델이거든요. 액티브 모델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프리미어 모델하고 액티브 모델하고 RS 모델, 요 3가지 모델에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운사이징된 1.35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고, 지금 마력은 156마력에 24.1토크, 그 정도 엔진 스펙을 가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CVT 미션하고 구단 미션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오늘 시승을 하고 있는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단 미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요 지금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타이어도 오프로드에 맞는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지상고도 살짝 높아진 그런 모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형상으로 디자인도 살짝 오프로드에 맞게 여러 가지 좀 튜닝스러운 그런 아이템들이 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공식 연비는 한 13km대 미션이나 지금 구단 미션 같은 경우는 트래버스에 장착된 똑같은 미션이라고 이제 아까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래버스는 이거보다 상당히 상위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미션이 들어갔다. 그 뜻은 뭐냐면 결국 소형 SUV라고 해서 저렴한 엔진, 저렴한 미션, 그냥 가성비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차급을 뛰어넘는 그런 모델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들이 내부에 좀 더 그만큼 신경을 더 썼다. 좀 더 고급화 사양으로 조금 더 만들었다. 심혈을 기울였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저희가 오늘 시승하는 이 모델이 액티브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액티브 모델에는 지금 모드 변경이 스포츠 그냥 노멀 모드랑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체크무늬 깃발 요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스포츠 모드 누르면 이제 계기판에서도 녹색으로 이제 녹색 깃발이 불이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스포츠 모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CVT와 구단 미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구단 미션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사륜구동 기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옵션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핸들링이나 서스펜션 느낌 같은 경우는 살짝 부드럽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약간 하드한 스타일인 것 같고요. 살짝 딱딱한 느낌입니다. 쉐보레 내부에서의 그 이 모델의 포지셔닝은 이코넉스 아래 그리고 트랙스 위에 뭐 그 사이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레일블레이저가 나오면서 트랙스가 단종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뭐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예상을 좀 하긴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코넉스나 트랙스는 계속 라인업을 유지하면서 좀 더 SUV 시장을 좀 더 촘촘히 박아놓는 뭐 그런 지금 포지셔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이즈나 가격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시장에 지금은 좀 쟁쟁한 경쟁자가 등장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2월 달에도 또 르노 삼성에서 이 모델과 경쟁을 하는 모델이 또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상반기에 아주 또 이 시장은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아주 치열한 혈투가 예정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르노 삼성의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이 모델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엔트리 모델이 무려 1000만 원대 후반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요거 보고 가격을 결정을 하겠죠. 지금 소형 SUV를 구입하려고 고민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경쟁해서 가격은 낮아지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올 거니까 소형 SUV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상반기 중에 아마 좀 재미있는 시장에서 좀 재미있는 일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중간 기착점인 김포의 한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김에 이제 저희는 오늘 타고 온 트레일블레이저 이 액티브 모델 외형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 다른 시승차 RS 모델도 있거든요. 요거랑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프리미어, 액티브, 그리고 RS 요 세 가지 모델이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고 관심도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이 2단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릴이나 요런 스타일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살짝 오프로드의 느낌을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좀 요 부분을 튜닝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요 터레인 타이어 디자인, 휠의 디자인이나 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프로드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요 차체의 높이도 살짝 10cm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나마 좀 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자신이 조금 오프로드 성향에 가깝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액티브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옆부분 디자인을 보시면 이 면과 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날렵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소형 SUV 심심하지 않은 뭐 그 정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사이즈와 관련된 이게 어느 정도 크기지? 어느 정도 사이즈지? 라고 궁금증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요게 현대자동차 지금 뭐 제일 많이 팔리는 몰래들로 놓고 봤을 때는 기아의 셀토스보다 살짝 크고요, 스포티지보다 살짝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모델의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런 부분들이 조금 뭐 달라서, 요런 지금 아무래도 오프로드에서 뭐 긁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튜닝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밑에 이제 요걸 이제 뭐 프로텍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 프로텍터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일반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그냥 노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강인하고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의 그런 느낌이 있다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윗부분에 지금 투톤의 컬러가 있어서 좀 더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형 SUV에서 고급스럽고 좀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간을 좀 보실까요? 자, 일단 공간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간만 놓고 보면 아까 그 쉐보레가 얘기한 차급을 뛰어넘는 임팩트 SUV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소형 SUV다 보니까 뭐 그런 공간적인 한계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앞자리는 뭐 전체적으로 넉넉하고요. 뭐 소형 SUV라고 해서 뭐 좁다거나 뭐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뒷자리로 이동을 좀 해서 보면은 지금 제 키가 아까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72 정도 사이즈에 그냥 정상적으로 앉았을 때 이 정도의 레그룸이 확보가 됩니다. 뭐 지금 헤드룸 높이도 뭐 넉넉하고요. 키가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크신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뭐 112 정도의 키를 가진 보통 등치의 저 정도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의 뭐 착자감이나 뭐 지금 거주성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뒷좌석에 두 명의 사람이 타서 뭐 활동하거나 움직이거나 장거리를 이동하는데도 뭐 전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 수준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쪽에 지금 USB와 C타입, 지금 앞좌석에도 지금 C타입 그 케이블을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뒷좌석에도 이런 지금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USB 단자랑 C타입 단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도 명색이 SUV 아닙니까? SUV라면 우리 또 트렁크, 그 짐 실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렁크의 사이즈는 일단 460리터라고 하는데 지금 뒷좌석을 폴딩하면 1400이 넘는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럼 뒷좌석을 좀 접어보고 폴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폴딩이 아주 쉽게 간편하게 일단은 폴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쪽 폴딩도 마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고 뭐 전자식은 아니지만 아주 쉽고 편하게 폴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공간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1400리터가 넘는 아주 좀 소형 SUV 치고는 아주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짐, 긴 짐, 큰 짐을 싣고서 뭐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뭐 좀 무리하게 하면 뭐 차박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뭐 차박하기에는 살짝 답답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고급형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처럼 요런 기본적인 요런 기능들, 자동으로 닫아주는 요런 기능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쉐보레가 선보인 신차 트레일블레이저, 저희는 액티브 모델로 시승을 마쳤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 가격이랑 다 발표가 됐고 오늘부터 이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뭐 원래 경쟁이 되게 치열한 시장, 소형 SUV 시장인데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더더욱 올해 상반기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서 시장이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타본 바로는 일단 가격도 잘 나왔고요. 차급을 뛰어넘는 뭐 소형 SUV라고 얘기할 정도로, 쉐보레가 이제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소소한 부분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이제 신경도 많이 쓰고 일단 기본기에 좀 충실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승을 해봤는데 뭐 일단 되게 한정적인 시승이라 뭐 정확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잠깐 타본 바로는 일단 기본기에 충실해서 일단 뭐 소형 SUV를 구입을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시장에서 좀 많이 잘 팔려서 지금 점유율 많이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 많이 떨어져 있는 쉐보레가 올 한 해 좀 많이 선전해서 시장이 좀 재미있게 엎치락뒤치락 좀 잘 재미있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라이즈TV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